자, 유튜브에 올라온 MBC 뉴스입니다. 한국의 20대, 30대가 힘든 이유, K청년 GIP 괄호 열고 MBC 뉴스 괄호 닫고 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앞부분 2분 59초까지 부분을 보면서 늘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같이 이어서 곁들여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밑에 제가 댓글로도 지금 글을 달아 놓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밑에 제 댓글이 나오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 밑에 댓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띄워 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선 먼저 지옥고에 대한 얘기. 자, 뭐였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평균 아까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뭐 한 뭐 40에서 뭐 5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좋은 데로 가면은 뭐 한 70, 뭐 한 8, 90 정도. 여러분들도 서울권에서 뭐 수도권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2005년, 6년 기준으로 45에서 살다가 뭐 55에 산 적도 있고 65에 산 적도 있고 아무리 근데 비싸도 저는 이 선을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좀 저렴한 곳을 위주로 구해 다녔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괜찮은 어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 2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많게는 200만 원이고 그것도 보통 평균 한 150에서 200 정도죠. 누구가 들으면 정말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또래의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십시오.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서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버는데 넌 얼마 버냐 라는 식으로 대충 이 정도 언저리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그거보다 훨씬 버는데 뭐 200에서 250 정도 버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250 버는 경우에는 보통 한 320까지도 가능할 거고 320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한 450, 450부터는 거의 한 6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급이 나눠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는 50만 원 차이고 70만 원 차이고 130만 원 차이, 150만 원 차이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뭐 600 이상 되면 이제 뭐 한 거의 한 800. 그리고 뭐 800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한 뭐 1200까지도 벌 수 있는 1500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거의 한 80% 젊은이 20, 30대는 다 여기 묶여져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이 뉴스가 별반 관심 없는 내용일 테니까 이 80%의 젊은이들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80이라고 그랬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그냥 적게 잡아보죠. 뭐 한 30%에서 80% 정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15년 전 기준으로 잡아도 월세가 지금 이 정도고 지금 또 이 정도에서 구할 수는 있겠죠. 이 정도에서 구할 수는 있지만 뭐 퀄리티는 뭐 고만고만 할 겁니다. 그냥 숨 쉬고 살 수 있는 적당한 콩알 사이즈 H이라고 볼게요. 그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보증금도 문제겠죠. 보증금을 뭐 100에서 뭐 무보증 100 여기는 이제 최하. 근데 이제 뭐 500도 사실 최하로 봐야 되죠. 1000
보통의 보증 평균가 이 월세 기준입니다. 당연히 전세 보증금 마련할 수 있을 정도면은 여러분들 집은 어, 수도권에서 부모님이 나고 자라서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나고 자랐으면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고,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전세를 서울에다가 해줄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나름 그쪽 지역에서는 좀 잘 사는 부모님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치를 내는 거니까 월세 기준 내가 한 진짜 무보증에서 한 500, 한 300에서 500 이 정도 마련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없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자, 이렇게 월세 기준으로는 이제 본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월 고정 주거비 지출만 뭐 고시원 포함해서 최소한 30에서 한 60 정도 들어간다고 칩시다. 아까 전에 수입이 얼마라고 했죠? 150에서 200이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120만 원에서 170만 원, 최하의 경우에는 60만 원 기준으로 하면 9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가 월세를 내고 남는 돈. 하루 식대 5,000원짜리 식사 곱하기 3번 하면 15,000원이죠. 그러면 30이라면 45만 원. 그러면 다시 45만 원 빼면은 45에서 125 정도 남죠. 여기에 이제 뭐 핸드폰비, 뭐 교통비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서 뭐 한 10만 원 정도 잡고, 그러면 35에서 115만 원 남습니다. 자, 115만 원 남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나 그러면 하루에 그래도 용돈으로, 개인 용돈으로 하루 한 4만 원 정도,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나올 거니까 4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하루 그냥 거의 세이브하고 먹고 사는 정도로만 딱 쓰고서 뭐 한 1만 원 미만 지출 하다가 주말에 한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뭐 쇼핑이든 뭐 친구들과 약속이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놓을 수 있는 비용이 되겠죠. 115만 원인 경우에. 근데 35만 원이 남는 사람은 하루에 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자, 그럼 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뭐를 건드리느냐? 식비 5천 원 잡은 여기를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5천 원이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식당에서 보통 거의 한 아무리 싼 데 가도 6,500원이고,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덮밥 어쩌고 저쩌고 뭐 연어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끼니들 막 12,000원짜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하루 5,000원 엄청 싼 거예요. 사실 이거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5,000원짜리 식사하려고 가는 게 뭐 이렇게 막 술집에 낮 시간에 뭐 음식 뷔페 이용료 뭐 5,000원 뭐 이런 데 가죠. 그래서 뭐 하루 한 끼라도 좀 영양가 있게 배불리 먹자라는 마음으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배 터지게 먹고, 나머지 이제 두 끼, 뭐 한 끼는 거르고, 한 끼는 컵라면에 김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나마 겨우 뭐 한 8,000원, 9,000원, 뭐 내지는 뭐 만 원 정도 간식으로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좀 먹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식비를 하루에 만 원에 끊어지게 해서 30만 원으로 하면 15만 원을 더 남으니까, 그나마 이 35만 원에 15만 원을 더하면은 식비에서 줄인 15만 원 추가, 이렇게 되면은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한 달에 남는 이 50만 원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든 좀 이 그 삶을 탈출하고자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에라 난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절약한 걸로 그래도 젊으니까 즐길래. 그래서 뭐 여가 여기에는 뭐 여행도 될 수도 있고 뭐 술 마시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비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똑 떨어지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의 삶은 이렇게 가난합니다. 근데 그것도 젊을 때나 얘기지. 30대, 40대, 30대가 넘어서서 40대쯤 아니면 30대 중반쯤 되면은 이마저도 이런 일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길거리를 내앉든지 전에 어떤 뭐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어떻게 냅니까? 갑자기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자, 이거는 지금 사전에 월세에 대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것 간단한 일단 브리핑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라고 했죠. 자, 여기서 얘는 결국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 지옥고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세입니다. 세. 월세. 이 월세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1차적으로 자, 주거용 건물이든 상업용 건물에 세를 올린다. 왜 그러겠어요? 자, 건물주들이 세를 올려서 수입을 더 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럼 1차적으로는 주거비 늘어나겠죠. 주거하는 월세가 비싸지면 그만큼 당연히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 내가 뭐 150만 원 중에서 월세를 50만 원 내고 100만 원이 남았는데 뭐 월세가 70만 원이 되면 80만 원이 남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 20만 원어치만큼 월세가 늘어난 거를 수입으로 더 벌기 위해서 빠듯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거용 건물에 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번에는 상업용 건물에 세가 늘어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상업용 건물도 세를 올리면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기본 한 달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식당이든 뭐 가게 뭐 쇼핑몰이든 뭐든 간에 상가 건물에 다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세 내는 것처럼 똑같이 계약을 하고 한 달에 얼마를 내기로 하는데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에 뭐 피아노 학원을 차렸다고 볼게요. 피아노 학원 차렸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월세야. 근데 갑자기 월세가 350만 원으로 50만 원이 늘었어. 이런 식으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상업용 건물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늘어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고정 지출, 그러니까 매달 항상 나가야 되는 비용을 고정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건비도 있고 뭐 수도세, 전기세, 뭐 가스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매달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해요. 근데 이거를 줄이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사람 해고하는 거예요. 2명 쓰던 거 1명 쓰고 뭐 5명 쓰던 거 3명 쓰고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건비라도 좀 아끼니까. 그리고 좀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시급 뭐 12,000원, 11,000원 주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최저시급으로 법정 최저시급으로 맞춰 주는 거예요. 뭐 9,100원, 뭐 9,12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든 뭐 옛날 같은 뭐 8,000원이든 7,000원이든 그렇게 최저시급을 맞추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파는 판매 상품의 가격을 상승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상품이라는 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피아노하고 같으면은 수업료를 더 받는 거고, 음식점 같으면은 음식 값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옷가게면은 옷값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팔고 있는 그거의 상품을 비싸게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더 발생하는 수익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 건물주들이 올린 그 월세를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럼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20대, 30대인데 할 일이 없어서 백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20, 30대도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인생의 발전적인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당장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런 일은
하려고 하질 않죠. 예를 들면은 먹고 살려면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든 뭐든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이라도 뭐 백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건데, 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 내가 다른 거 좀 더 정말 괜찮은 직업을 갖고 싶다, 근데 내가 저건 안 해, 절대로 저건 안 해, 이런 식으로 버팅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최저시급으로 그 고정 지출을 더 아끼려고 하는 이런 고용주들로 인해서 고용을 당하고 있는 이 피고용인들의 그 월 수입 자체는 변변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머지는 다 나가야 되는 돈은 다 늘어나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작년이나 올해나 앞으로 될 뭐 내년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거야. 끼케야 뭐 5만 원, 10만 원 늘어난다. 그러면은 나머지 지출이 1년에 늘어나는 건 막 15만 원씩 늘어가는데 내 수입은 5만 원씩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10만 원씩이 적자가 나는 거죠. 자, 7번으로 가면 이거예요. 자, 월 수입이 변변치 않아진 사람들은 그 돈으로 높아진 주거비야, 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접 해 먹으면 제일 싸긴 한데 또 게으르고 또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뭐 시켜 먹고 사 먹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옷을 입든 뭐든 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다른 가게에 돈을 쓰러 갑니다.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죠. 그런 거 안 하면은 뭐 벌고서 정말 집에서 다 해먹고 인 옷 입고 싼데 뭐 동묘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선 뭐 구제옷 뭐 한 벌에 뭐 500원 1000원에 사가지고 입고 뭐 그렇게 하면 아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다른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이 가격 상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 월세가 50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늘었다. 내가 먹던 음식이 6천 원짜리였는데 이제 8천 원으로 2천 원씩 늘었다. 그러면은 나가는 돈이 월세도 늘고 사 먹는 음식값도 늘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뭐 과자들류도 보세요. 뭐 아이스크림 값 계속 올리죠. 우리의 영원한 식량 뭐 컵라면, 봉지라면, 라면 값도 계속 오르죠. 이제는 뭐 400원, 500원, 550원, 650원 하던 게 언제였던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컵라면 가격을 이제 봉지라면이 받아요. 1,05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그나마 싸다고 하면 뭐 850원. 그리고 뭐 저가형 라면으로 뭐 350원, 400원에 나오는 거는 뭐 맛이나 스프나 들어가는 게 뭐 이제 그냥 볼품 없는 정도고 다 올라요. 내 수입만 별로 안 늘어나. 남들은 다 값을 올리고 있는데 심지어 월세도 늘어나고 다 올라가는데 내, 내 수입만 그대로야. 그런 그 틈바구니에 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5천 원으로 한 끼 식사를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컵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하나에서 뭐 한 2천 원에 한 끼, 그러면 세 끼면 6천 원, 이렇게 편의점에서 해결을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싼 생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런 곳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의 이게 문제가 뭐냐? 다 여기서 온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엔간히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계속 더 그렇게 해가지고선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 더 쪼아가지고라도 자기네들은 막 더 좋은 차 끌고 더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데 새 들어와 있는 가게 상점주들도 굶어 죽을 판이고, 그 밑에 겨우 알바 자리 몇 개 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알바비 벌어가지고 집에 가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가지고 먹고는 사는데 나의 20대 중반 후반 30대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나는 더 그때는 일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굶어 죽는 건가? 라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건 다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뱃속을 불리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를 올리지 않고 세를 낮춰봐요.
그 적당히 본인들이 가져가는 만큼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안 내면 그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후 부담이 적어지면 그만큼 그 돈으로 사람들을 더 뽑든지 본인들이 수익을 더 내든지 뭔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조차도 더 수익이 나면은 그 돈을 들고 다른 데 가서 쓸 수가 있겠죠. 번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쥐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수입이 더 전체 재산이 몇십억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돈을 일반적으로 5억 미만, 뭐 1억 미만의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삶에 연관되어져 있는 곳에서 돈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는 돈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평범한 일상 속의 삶 속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0, 뭐 50억 원, 뭐 1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올려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동네 구멍가게 마트에 가서 돈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돈은 백화점으로 흘러 들어가든지 대형 어떤 뭐 기업들로 들어가는 돈이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든 쥐어 짜내가지고선 그 월세를 맞추려고 하고 그게 주거비용 월세든 피고용인에게는 또 고용주인 그런 상가의 어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의 월세로 내기 위해서 그렇게 쥐어 짜내고 있는데 번 놈들은 가지고 있는 놈들은 딴 데 가서 씁니다. 그러니까는 밑에서 돈이 돌고 돌아야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뭐 예를 들어 A라는 상점에서 쓴 돈을 가지고 B라는 C라는 D라는 상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또 써줘야 B, C, D에 있는 상점들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A, B, D, E 이렇게 C에 있는 사람들이 또 딴 데 가서 쓸 수가 있는데 서로 퍼다가 위로 보내고 퍼다가 위로 보내고 퍼다가 위로 보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쥐어 짜내면서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